안녕하십니까. 어, 공수처 얘기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안 해볼까 했는데, 제가 오늘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을 다 쭉 한번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이 법안이 심각한 어떤 독재의 어떤 전초, 그 독재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정치적 탄압, 특히 야당에 대한 탄압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법안이 발의됐는데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안이 뭐 세간에서는 뭐 여당의 아니고 야당의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법안이 실상은 그, 그 민주당과 그 청와대 정권, 현 정권,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어떤 그 야당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가운데 친민주 성향의 의원들이 꼼수로 어떤 그 대중들에게 혼선과 혼돈을 주기 위해서 플랜 B로 이렇게 백업을 준비한 것이란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좀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얘기를 꼭 신속하게 여러분께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네. 잠시만요. 뭐가 켜져 있는 모양인데 미안합니다. 자, 우선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이게 풀네임이고 지금 두 개의 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안과 그리고 권은희 안. 발의자를 보니까 백혜련 안의 경우 백혜련을 위시해서 12명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발의 의원은 백혜련, 박범계, 송기현, 이종걸, 표창원, 박주민, 이상민, 최이배, 안호영, 김종민, 임재훈, 김정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로 동일한 명칭의 권은희 안을 발의를 누가 했는지 한번 볼까요? 권은희, 김동철, 김관영, 주승용, 최도자, 임재훈, 이찬열, 최이배, 박주선, 추혜선 등 총 10명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듣고 뭔가 유사성을 느끼는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통으로 들어간 분이 최이배 의원이에요. 이 최이배 의원이 어떤 분이었죠? 선거법 개정할 당시에 그 야당의 그 어떤 그 반발과 어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뛰었던 분입니까? 이분이 지금 백혜련 안에도 들어있고 권은희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 저는 이것으로 이제 추정컨대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이 야당 가운데 바른미래당 가운데서도 지금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구민주당에서 민주당 출신들 그 의원들 계파가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주승용, 뭐 이찬열 의원, 박주선 의원, 특히 김동철 의원 이런 분들 민주당 출신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공통으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지만 요새 참 안타깝게도 하시는 행보가 안타까운 우리 손학규 대표의 계파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분들이 요것을 한 배경에는, 공동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민주당 안이 어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이렇게 좌초됐을 경우에 권은희 안을 그럼 절충안이라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플랜 B로 마련해 놓은 법안이 권은희 안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안철수 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손학규 계와 유승민 계가 완전히 갈라섰죠. 유승민 의원은 이제 뭐 신당을 창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완전히 바른미래당하고는 이제 소위 뭐 마음이 떴어요. 서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바른미래당은 명백히 이제 손학규 계파의 정당이 되는 거죠. 잔존한. 자, 이분들이 지금 내용을 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부 좀 이렇게 내용상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손, 이 법안을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비교 분석을 하긴 할 텐데, 본질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백혜선 의원의 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의 취지가 양 정당의 어떤 선거법 거래의 대가성 협력 관계인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정말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꼭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안의 중차대함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어떤 함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보면 백혜련 의원안을 보면은 지금 이걸 보면은 뭐 대상이 고위공직자라고 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관위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그 이외에 이 가족, 배우자, 직계 좀비속,
자,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부의 각 부처, 요직에 있는 분들, 요직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을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 중국의 국가 감찰원인가요? 감찰원도 제가 이따 볼 건데, 나중에. 그 기관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중국이 그 소위 부패 척결,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같나요? 그 상황이 마치 우리가 중국인 것처럼 똑같이 중국은 그 부패와 그 공산당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와 비리 정말 끔찍할 정도죠. 그 엄청난 자금을 횡령하고 뒷돈을 받고 이런 관시 문화에 의해서 그런 문화가 있는 중국하고 지금 우리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법안 내용에는 뭐 홍콩 그리고 뭐 싱가포르, 뭐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호조사국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모범 사례로 들고 있는데 홍콩은 어떤 데입니까? 홍콩은 뭐 중국이죠. 싱가포르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 탐호조사국 이런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감찰조사국이나 이런 거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중국의 감찰조사국이 18년도 3월인가에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3월 18일인가 17일인가. 그 이래로 그 비리를 수사하는 그 수사국의 수장이 당에 완전히 복속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화통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수사 대상이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뿐만 아니고 정부의 모든 지자체 포함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그야말로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직자를 이렇게 따로 조사하는 조사기구가 있다는 거, 뭐 윤석열 총장이 그랬다죠. 뭐 검찰의 뭐 힘을 뭐 조사하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조사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독립된 조사국이 있으면은 뭐 유리할 것 같다, 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자, 공수처의 그 처장 누가 임명하죠? 그건 다 이전에도 얘기 드렸죠.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럼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2명의 후보를 누가 추천을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놓친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추천위 구성이 당연직으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뭐 대한변호사협회장,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여당 2명, 야당 2명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4.5 대 2.5 정도의 어떤 의결권, 발언권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보니까 정확하게 여당, 야당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는 줄 아나요? 전호의 교섭단체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여당 2명, 야당 2명이 맞죠. 하지만 이 교섭단체
대통령 소속된 교섭단체 여당 이외에 나머지 교섭단체가 전항이 규정한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전체 그 임명의 그 추천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섭단체가 국회에 몇 개나 있죠? 보면 보시죠. 일단 바른미래당이 있죠. 정의당은 안 될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겠죠. 즉 자유한국당은 한 명의 추천권밖에 없는 거예요. 7명 중에 1명. 나머지 6명? 1.5명 대 6.5명이거든요. 대한변협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변협도 뭐 이분들이 뭐 눈치를 안 보겠어요. 이런 구성하에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처 검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법안을 나중에 연필로 노트로 띄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그 취지로 입법이 되었는지, 입법의 취지, 그리고 이 법안, 2개의 법안이 나온 그 입법의 취지와 그 입법을 위한 어떤 이들의 이 정치권에서 이 나름의 어떤 그 보관,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명료하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다소 긴급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 법은 명백한 독재의 법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절대 이 법의 취지를 마치 뭐 여당안과 야당안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절충하면 좋은 법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해석해서는 안 될 법이란 것을 명백히 여러분들과 함께 인식을 하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법이네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독재를 위한 법인 것이죠. 정말 끔찍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 그리고 그 정권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그 아류 정당의 그 소속원들, 정말 이 민주주의 원리에 너무도 위배되는 옳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떤 미사 여구를 동원해도 이 공수처는 반드시 어떤 정권의 그 감찰기구로서 기능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나 판사님들, 검사님들 생각들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정략적으로 정치 공방을 위한 어떤 그런 취지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자세한 내용은 법안을 보고 자세히 한번 또 뜯어보겠습니다.